카메라에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행복꿈방님이 먼저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분이 지금 나중에 누군지 아신다면 제가 꼭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10분 전에 제일 먼저 입장을 하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진짜 이게 어쩌면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날씨가 지나가고 정말 따뜻한 날이 오고 또 곧 여름이 오겠죠? 네, 오늘 제가 이제 풀어드릴 책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아침 습관, 매일 아침 1시간이 나를 바꾼다. 작가는 이케다 지에라는 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의 앞에 요 띠지를 보고요. 굉장히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몇 시 몇 분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기상 후 1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그 1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1시간의 질에 따라서 하루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이케다 지에라는 지은이의 여기 한번 살펴보면요. 첫 장에 이분은 지금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요. 아침 1시간 업무 효율성 개선 컨설턴트 이렇게 되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마 이분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2년 연속 대학 입시를 실패하게 되면서 모닝 루틴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자기가 아침에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정말 많은 효과를 보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원서를 넣은 30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한 번 더 모닝 루틴을 기반으로 해서 직장에도 들어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2009년도에는 새벽형 인간이라는 첫 책을 또 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모닝 루틴 수첩이라는 것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특이하시죠? 되게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 저는 여기 1장, 2장, 3장이 나오는데요. 부록까지. 저는 1장이 조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요? 아마 이 책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제일 먼저 할까? 혹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 그런 거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가 조금 정말 바뀐 것 같아요. 예. 일단 1시간 일찍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서 적는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필요하거나 기록이 필요하다는 순간에 제가 수첩을 꺼내서 적었다면은 약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수첩을 펼치게 되는 그런 행동, 루틴을 반복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아침에 대한 동기부여나 모닝 루틴, 어떤 행동을 내가 먼저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아침에 정한 우선순위가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시작하며 중요한 것은 몇 시 몇 분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다. 사람들은 시간 부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늘 일과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다. 저도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도 하고 싶은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분명히 내가 이때 이걸 꼭 하고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다른 일이 밀려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전문성이 없고 보람되지 않아서 고민될 수 있죠. 경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역시 일이 무료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을 때 네, 여기서 어떤 의지가 조금은 필요하겠죠. 나는 26년간 일찍 일어나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11년째 모닝 루틴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작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죠. 네, 분명히 또 다른 이런 지속적인 행동이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기를 어려워하고 좀처럼 아침 1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작가는 꼭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찍 일어나는 방법과 두 번째,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20살이 되던 해 대학 입시에 2년 연속 낙방하면서 아침에 공부를 집중했더니 굉장히 성적이 향상되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아까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한 수면 시간을 내가 만약에 새벽 2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날의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새벽 4시 기상을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찍 일어나기의 목적은 집중력이 뛰어난 아침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만약에 주부들의 같은 경우 모두가 주부가 될 수 있죠.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갔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집에서 줌 수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아주 럭키하게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주였답니다. 아침 1시간 모닝 루틴. 그런데 이분은 1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써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중에서 30분은요, 하루에 할 일을 일단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후반 30분은 미래의 꿈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장에서는 왜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지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 가장 많이 와닿겠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루에 할 일을 분류하는 구체적인 순서, 그리고 3장에서는 모닝 루틴 후반 30분에 해당하는 씨앗 심기. 씨앗 심기는 뭘까요? 씨앗을 심고 나면 나중에 자라서 나무도 되고 열매도 맺고 뭔가 좋은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 루틴이라는 게 뭐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루틴이라고 한대요. 매일 아침 반복하는 행동 습관을 얘기합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속담이 있죠.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작은 행동 하나까지 자신의 이상에 맞춰 고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뭔가를
배우는 것 자체도 아주 먼 미래에서 봤을 때 그 변화의 시초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정한 과제를 완수하고 나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훨씬 더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 긍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게 되시면요, 계속해서 그런 긍정적인 강화를 좀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출근이라는 강제력이 사라지면 내가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미래를 직시하며 자신이 꿈에 맞춰 움직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정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더 자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모닝 루틴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걸까요? 어떤 자기의 생각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사람들은 노후가 오기 전에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체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루고 싶은 꿈이지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이한 사고, 그리고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자기 부정에 많이들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1시간을요,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국의 사업가 벤 호로위츠의 저서 하드싱에서는 이런 말을 나옵니다. 자신의 독특한 성격을 사랑하라. 성장을 사랑하라. 직관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인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지금 내 안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자기 긍정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씩 완수하다 보면 어느새 불안감은 사라지고 성취감을 느끼고 꾸준히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렇게 하다가 모닝 루틴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루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365일 중 하루일 뿐이기 때문이죠. 매일 작은 도전과 개선을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계획은 적절하게 짰는지, 얼마나 달성했는지 돌아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북그램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아침 시간에 루틴이 순서가 좀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일찍 도착해서 이렇게 제가 정한 제가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 수첩에다가 일단 오늘 할 일을 분류하는 작업을 아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또 훨씬 제가 시간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를 또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긍정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장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새벽 기상보다 강력한 아침 1시간의 힘. 여러분은 지금 그 1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당신이 매일같이 시간에 쫓기는 이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저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너무 많은 할 일을 계획에 집어넣다 보면 완수하지 못하게 되죠. 지금 자신에게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요.
사회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나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상사로부터는 그 일 어떻게 됐어? 하고 재촉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무모한 다이어트와 폭식을 반복하다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뭔가 실행에 옮기기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런 일을 겪게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3월 봄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순서나 방법을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그런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좀 더 정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한다면 또 성공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팀에서도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8시에 단백질을 마시고 왔네요. 그리고 도중에 목적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주기로 롤 모델이 계속 바뀌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보고 꾸준히 따라갈 사람이 필요한데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 그리고 또는 계속 롤 모델을 찾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이드 잡이 굉장히 요새 추세잖아요. 부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그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좀 더 잘 맞물려서 굴러갈 때 폭발적인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일의 양에 진둘릴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어떠신가요? 월요일에 저는 이 시간에 들어오셨다면 저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급한 순서대로 하시는 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에 떠오른 대로 지금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남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눈 뜨자마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눈 뜨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을 목록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 뜨자마자. 네. 우리가 자는 동안 어쩌면 뇌는 우리가 오늘 할 일에 대한 정리를 해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뇌가 그 중요한 일을 담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꺼내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 하던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록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수첩을 꺼내는 거예요. 수첩을 꺼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펜을 준비해요. 저도 이 펜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때까지 썼던 펜들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미팅이나 제가 이런 모닝 루틴 수첩을 쓸 때 저는 꼭 이 펜을 쓰거든요. 네.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현재의 생활 습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어제 일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맑은 머리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한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어때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긴급하면서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수면 시간이 확보된다. 내가 아침 시간을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밤에 몇 시에 잘 건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어쩌면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보의 늪에서 빠져나와라. 디지털 유니버스 10년 IDC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접한 정보량이 20년 만에 무려 6,450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휴대폰을 검색하는 거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검색하는 그 안에 정보량이 불과 1, 2년 전에 비해서 또 훨씬 더 아마 많이 증폭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거기 안에 다 접속하다 보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냥 금방 가버리고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늪에서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행동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남의 부탁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씨 자체는 훌륭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탁을 우선시하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에 투자할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 이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시간을 할애하고 남은 시간을 자신에게 쓰는 삶의 방식은 마치 내 수명을 깎아 먹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조언인데요. 지금 내 시간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행위가 내 수명을 깎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팩폭인가요? 네. 물 한잔 하셔도 됩니다. 저도 물 한잔 해볼까요? 분명히 이렇게 아침에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커피 한 잔을 한다든지, 뭐 단백질을 먹는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고 내 의지로 인생을 선택하는 노력,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일찍 일어나기.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정말 언젠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일찍 일어나지 못해도 업무 전 1시간은 만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까지 아마 8시에서 9시 사이 아마 굉장히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만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조금 더 일찍 가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직장인이라서 좀 더 일찍 맡겨야 되는데 어린이집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 시간에 못 보내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었고요. 주변의 엄마들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는데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아이들 아침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 등원도 시켜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1시간을 어떻게 빼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8시부터 9시까지 모닝 루틴을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닝 루틴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모닝 루틴을 실행하셔도 얼마든지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내가 만약에 출근을 하고 있다면 메일이나 메모 앱을 쓰셔도 되고요. 요새는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음성 메모로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저축과 비슷해서 남는 것을 모으려 하면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버겁겠죠. 하지만 시간 나면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는 결국 바쁜 일상에 쫓겨서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루 아침 1시간으로 하루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로 세워볼까요?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급한 일이 먼저일 때도 있고요. 급하진 않지만 미루면 문제가 커지는 일이 먼저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준비해 놓는 상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일 1시간 일찍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 거의 모든 것들이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나가야 될 가방 속에 들어 있어야 할 책이나 노트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사업적으로 만약에 가지고 가야 될 툴이 있다면 그 툴을 먼저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좀 더 시간이 촉박하다면 내일 아침에 입을 옷이나 양말까지도 어쩌면 준비를 해 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저는 조금 이런 루틴이 좀 더 잘하지 않았나.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머리맡에 내일 입을 옷과 양말을 머리맡에 두고 잤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뭔가 이런 어떤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조금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완벽히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 변화의 중간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모닝 루틴을 통해 이루려는 일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 아니다. 지금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랍니다. 당신의 직감은 정말 당신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줄까?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길을 가려면 다른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하루의 업무를 분류하는 모닝 루틴. 제가 지금 모닝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각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좀 와 닿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1시간으로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인다. 그러면 왜 아침 1시간일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 1시간 어떻게 일찍 일어나죠? 그 요령에 대해서는 책 마지막 부분 부록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왜일까요? 지금 오전에 이 분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은 충분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끌어당겨 쓰지 않아도 내가 정한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업무 시간이 되자마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오전 중에 하루 업무를 분류해두면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바로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해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때라 작업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의력은 한계가 있어서 밤이 되면 누구나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예요. 이미 밤 9시나 10시가 넘어가면요. 우리 바이오리듬 굉장히 많이 깨지죠. 왜냐면 어두워졌잖아요. 잠을 자고 휴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뭔가 지나치게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파고들다 보면 거기에 오히려 매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다가도 많아질 수 있어요. 생각했던 이 작은 먼지 같은 문제가요, 이렇게 커다란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감정의 기복을 만들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침에 해버리면요, 훨씬 더 감정과 팩트에 필터를 거쳐서 아주 냉정하게 그 사안을 바라보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그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저는 오히려 잠을 자셨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서두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밤에는 시간이 많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 1시간을 매일 딱 루틴화 시켜 놓으려면요, 내가 밤에 잠을 잘 수밖에 없겠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늦게 자도 나는 밤 12시에는 꼭 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맥시멈 마지노선을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노선을 정하게 되면서 내 수면 시간도 확보되고 다음날 아침 1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작은 성취감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긴급도는 낮지만 중요도가 높은 일을 씨앗 심기라고 합니다. 그 씨앗 심기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할 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언제 운동을 하지? 언제 운동을 하고 얼마만큼 운동의 시간을 소요할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한번 정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하루 30분 하루 운동했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였을 때 축적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보고 씨앗 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부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조건을 먼저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부서 이동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상사를 상대로 사전 협상에 들어가고요. 업무를 완벽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유리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를 보면요, 방해 요소가 없어서 집중력이 높다.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집중을 한 번에 오랜 시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분간 집중하고요, 끊어줍니다. 그리고 5분간 휴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분, 5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제한할수록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포모도로면요 25분 플러스 5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4포모도로 후 20에서 30분 정도 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아침 1시간에 우리가 아침 1시간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2포모도로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씨앗을 심는 활동. 그런데 이게 아직 먼 이야기니까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매일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다 보면요, 영원히 그 일이 다가오지 않겠죠. 그래서 급하지는 않지만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침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내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매일 아침 독서를 30분 정도 실행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요가 동작이나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우선순위를 정하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본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롤모델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향점이 같은 사람으로 정하면 너무 좋다고 하네요. 가까운 곳에 이런 롤모델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네, 저는 정말 럭키하게도 이런 롤모델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에 임하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그 일에 대한 태도나 자세까지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행복을 느끼고 싶은지 자신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나와 지향점이 같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살피고 그와 같이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방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따라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삶의 과제가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뀐다. 이때 가정 환경의 변화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워킹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그리고 기업가.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공통 요소로 또 주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직업이나 환경이 같다고 삶의 우선순위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요,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을 수도 있고요. 자녀 교육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거. 이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도요. 내가 좀 적게 일하면서 큰 돈을 버는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난 다 잘하고 싶어. 만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난 이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다. 그런 가치 기준이 모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40대에 조기로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나는 조직을 개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세계를 누비는 1인 기업가가 되고 싶다. 모두 다 자기가 지향하는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20대는 일이 최우선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30대에는 육아 문제에 밀려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거나 자기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변화가 뭘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여기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워크 앤 워크, 팀 플레이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자유시간도 모조리 일에 할애할 수 있을 만큼 항상 일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성과를 올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공부에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팀 플레이형.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요, 임기응변형입니다. 워크 앤 프라이빗.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지만요, 프라이빗. 자유 시간에는요, 자기의 삶을 즐기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는 지시대로 하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워크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또 가족에게 소홀해지는 것은 싫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돈보다는 자유시간을 좀 더 좋아하는 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워크 앤 사이드 잡.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특이했는데, 시간과 리스크의 가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근무 시간 이후에 다른 일을 하는데 거부감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사이드 잡을 지금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장하려면 다른 분야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고요. 지금 업무 능력이 다른 곳에서 통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하는 도전 정신도 갖고 있고요.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것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 업종, 타 분야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 네, 이분들이 바로 사이드 잡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워크 앤 인베스트였는데요. 이분들은 개인주의 지향이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자유시간까지는 할애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 돈에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큰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소 돈에 쪼들려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마음에 드는 동료하고만 일하고 싶고요. 작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맺고 싶어 한다네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네, 너무너무 스타일이 다르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조금 난 조금 요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요거랑 요거랑 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꼭 정해둘 필요는 없으세요. 내가 한 번 정한 걸 끝까지 밀고 갈 필요는 없고요. 어떤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나의 지향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은요, 지향점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왜 지향점을 파악해야 될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지향점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런 우선순위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사색 볼펜 메모법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겠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색깔을 정해 놓으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긴급하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 그래서 요거를 씨앗 심기 빨강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네요. 빨강색. 그리고 긴급하지만 중요한 거. 이거 뭘까요?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 걷어들일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해서 중요하죠. 긴급한 일. 지금 당장 해가지고요. 내가 핵심 포인트로 그 일을 해내면 반드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긴급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는 약간 내가 한번 놔둬보는 거예요. 예, 예. 파란색으로. 얘 한번 놔둬보세요. 그리고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 얘는 묻어두기라고 합니다. 검정색. 예. 그래서 이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눈에 쏙 들어오게 내 노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간색으로 할 때, 왜 그 빨간색이 중요할까? 아까 빨간색은 씨앗 심기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아서 위기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일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인데, 그냥 눈을 감는 거죠. 왜냐면 긴급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아주 멀리 내다봤을 때, 이거 없이는 안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는 일이 많아서 또 손댈 엄두를 못 낼 때, 그리고 진척이 더뎌서 의욕이 꺾일 때, 요런 이유들 때문에 잘 실천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침 1시간을 통해서요, 이 씨앗 심는 준비 활동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일에 하루에 어떤 그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의 3분의 2를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요새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내가 하면요, 바로 걷어들일 수 있어요.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파랑색. 파랑색은 제가 아까 조금 놔둬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 일들은요, 한 번에 묶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얘들은 좀 놔뒀다가, 한 번에 두세 가지를, 멀티플레이어처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어떤 준비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요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예. 좀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하다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또 긴급하긴 해요.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로. 그리고 네 번째 검정색. 요게 조금 되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얘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걸 계속 이것만 하실 수도 있어요. 검정색을.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정색으로 놔두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후순위로 밀어보는 거죠. 예.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5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닝 루틴으로 정착이 일단 딱 되면요,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손을 못 대고 있다거나 정말 원하는 일이 있지만 시간이 안 난다라는 고민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느냐 투자하느냐는 아침 1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그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저는 몰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좀 어렵죠. 예. 여기 접속하는 것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들어갈까 말까, 들을까 말까. 예를 들어서 0점 몇 초 정도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키는 순간, 전 여러분들이 그 루틴 속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행동을 매주 월요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전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뭔가 막 해야 될 일이 바쁘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미 저는 거기 접속돼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북텔링을 듣는다. 그러면 북그램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자동적으로 내가 그걸 클릭하는 거죠. 습관이 돼서. 예. 그럼 저는 제 귀는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시간을 내서 앉아서 메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작한 뒤에는 급한 일로 당연히 중단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그 중요했던 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이게 바로 장점이에요. 모닝 루틴의 장점. 그래서 2장과 3장을 보면요. 전반 30분, 하루의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시간 30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장에서는요. 후반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꿈꾸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1장이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2장에 제가 오늘 할 부분을 딱 체크를 해뒀는데요. 여기까지 해두면 다음 주에 아마 여기 클릭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노트나 펜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 책상에 그게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오늘도 사실 제가 이렇게 새 노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봄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카메라 각도 항상 반대로. 네, 이렇게. 이제 그 노트도 왜 보면 줄이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있고요. 줄이 안 꺼져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메모하느냐에 따라서 왜 또 노트를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저는 펜이나 노트를 원래 좀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도 그 북그램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께 저는 이 노트를 오늘 선물하고자 합니다. 네, 조금만 더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매일 아침 우선순위를 정하면 어떤 게 달라질까? 내가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인생을 추구하는지 알아보는 시금석이 된다고 합니다. 모닝 루틴을 하게 되면요. 일단 결단력이 생겨요. 그래서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거죠. 결단력이 생겨서 행동이 빨라집니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작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오늘 그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기까지 끝내놔야지. 네. 그리고 일을 떠안지 않게 되고요. 나만의 업무 FAQ가 생긴다. 그리고 필요한 잔업과 불필요한 잔업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결단력이 생겨서 행동이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판단력 자체의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단축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굳이 돌아서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 일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내 걱정이 노파심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어쩌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걱정하면서 오히려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작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뭐가 있는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가시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화한 거를 내가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배는 어떻게 하세요? 그 분야에 잘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적인 거를 떠나서도요, 가정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떤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얼마든지 선배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배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을 떠안지 않게 된다.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런데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의외로 자신의 작업 과정을 잘 모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내 머리가 만약에 굉장히 뛰어나다. 이제 그걸 너무 믿지 마시고 눈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써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만의 업무 FAQ. 자주 묻는 질문을 FAQ라고 하는데요. 항상 같은 질문이라 지겹겠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 1시간을 통해서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언어화하는 작업입니다. 언어화하고 나면요, 일단 내가 어떻게 이 업무를 익혀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 그대로 현실 점검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문서화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표준화, 체계화하는 작업. 이렇게 되면 아예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왜냐면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거를 참조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6번째, 필요한 잔업과 불필요한 잔업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내가 굳이 남아서 좀 더 시간을 내서 그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꼼꼼히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상사의 잔업 요인을 관찰해서 나름의 개선 방안을 내가 마련해 놓으면 굳이 내가 좀 더 남아서 일하는 거, 좀 더 늦게까지 일하는 게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7번째, 집중력이 향상된다. 여기서 피크 매니지먼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야구 선수들 보셨어요? 투수들 보면 자기 혼자만의 어떤 사인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뭐 이렇게 손에 입을 맞추는 분도 있고, 왜 뭔가 자기만의 어떤 루틴화된 행동이 있잖아요. 그 보면 메이저리거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이분이 마스이 히데키라는 선수.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이분의 루틴화된 그런 루틴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항상 똑같은 동작을 했다고 하세요. 양손으로 배트 끝을 잡는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굽힌다. 몸을 돌리며 스트레칭한다. 배트를 좌우로 흔든 후 투구 동작에 맞춰 다시 배트를 흔든다. 타석에 서서 발로 흙을 고른다. 타격 자세를 잡고 배트 끝을 잠시 응시한다. 이게 뭘까요? 이 투수만의 최상의 컨디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식을 아침에 1시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아침마다 1시간을 투자해 보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를 불러온 행동을 모닝 루틴으로 삼으면 나에게 좋은 암시를 걸 수 있다. 시크릿이죠. 진짜 좋은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오늘 정말 너무
너무 이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나 긍정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 일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담이 잡히거나 문제가 발생돼도 금세 하던 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장점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편을 보면요. 이제 막 노트에 대한 얘기라든지 펜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요. 굉장히 친절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한번 마저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딱 11시가 됐는데요.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매일 아침 1시간 정말 난 너무너무 바꿔보고 싶어. 정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아니면 난 조금, 올 봄에는 좀 더, 난 다이어트 꼭 성공하고 싶은데, 진짜 자기만의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노트나 필기도구 한번 준비하셔가지고요. 연습 삼아서 일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오늘 좋을지 우선순위를 생각해보고 한번 써보시는 거.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북그램 매일 아침 1시간이 나를 바꾼다. 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